민주당은 지금 김용 때문에 골칩니다. 김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확정. 항소심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 남겨놓고 있죠. 현재 보석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석을 받아서 임시 석방이 되면 근신하고 주거지가 제한되고 발언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러라고 주는 게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용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출판 기념회하고 더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나 전략공천 해줘. 안산 혹은 하남 해줘. 해줘! 목소리가 거의 이런 식이에요. 나를 공천하면 그것이 곧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왜? 검찰이 나를 조작 기소를 했으니까 뭐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나를 공천을 안 하면 조작 기소라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니냐. 따라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해서 대장동 사건이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려면 그러면 나도 조작 기소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만 조작 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대장동 관련해서 말이죠. 나 김용을 향해서도 조작 기소를 했으니 나도 죄가 없는 거야. 대법원 가면은 아마 파기환송될 거야. 무죄 취지로. 나 공천해줘야 돼. 이제 이런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나쁜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조국이란 사람입니다. 조국 각종 뭐 가족 비리, 입시 비리, 뭐 이 백화점식 비리 때문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 판결이 있기 전에 조국 역시 조국 땅을 만들어서 지난번 총선에 비례대표 입후보를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조국. 항소심까지 2년 선고 딱 받은 상태에서 출마해가지고 조국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한 6개월 국회의원 해먹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2년 딱 때리니까 그때 이제 국회의원 옷 벗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김용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조국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때는 조작 기소라는 말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조작 기소라고 하잖아. 조국은 항소심까지 2년 징역형 때렸지만은 그러나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고 조국 당이 12명이나 국회의원이 나왔잖아. 그 당이.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골치라고 하느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아마 경기 하남 갑 거기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역구였던 하남 쪽에 공천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남 쪽에 강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말을 정청래가 하더라고요. 제가 뭐 팩트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광재 강원도지사였고 하남에 강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뭔 말입니까? 하남에 이광재 내 줄 거야. 이광재는 우상호한테 강원도 지사 후보 자리를 그냥 정말로 깨끗하고 선선하게 딱 양보를 하고 우상호 후보를 위해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니 이런 선당 후사의 이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광재 이 사람을 우리는 꼭 공천을 줘야 돼. 그러려면 강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고가 있는 하남 갑에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송영길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염두에 두고 있다. 어딘가 주려고 그런다. 안산이 됐든 평택이 됐든 거기는 이미 이제 선수들이 가 있기는 합니다만 안산이 됐든 평택이 됐든 염두에 두고 있다. 송영길에 대해서는
정청래 입장에서는 약간 미묘한 뭐가 있습니다.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때 정청래의 맞수 김민석 총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도 끼어들 수가 있다. 그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3파전. 그래서 정청래 입장에서는 송영길한테 당선이 유력할 수 있는 지역구에 공천을 줘서 송영길을 원내로 끌어들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자기하고 3파전을 벌일 사람으로 유인하는 것이 좋은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용에 대해서는 말이죠. 김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그랬어요. 아니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 묻죠. 김용이 뭐라고 했느냐? 안산 같은 경우에 안산갑 같은 경우에 안산 단원을 하고 안산갑 지난번에는 안산 단원을 이번에는 안산갑인데 김남국에게 공천 2번 주는 거는 이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이 김용이 얘기를 했는데 김용이 김남국을 디스한 거죠. 이제 여기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No comment. 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어. 이제 노코멘트 하는 이유가 있죠. 김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용 뒤에 있는 이재명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 중에 측근이라며. 김용이 어디서 출판 기념회 한다 그러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막 우르르 모여들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출판 기념회 하면 그냥 김용 얼굴이 나타나는 곳에 그 지역의 실력자들이 다 거기 함께 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왜? 김용이 그렇게 무서워서? 아니죠. 김용의 뒤에 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뒤에 어른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김용을 하기에는 이제 민주당은 영 부담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도덕 파탄 정당이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조만간 김용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텐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최대 1년 이내에 의원직 상실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권자를 우롱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선거를 희화화해도 되느냐? 내년에 또 재보선을 치르자는 것인가? 이 지역은 민주당 때문에 4년간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치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사설이 김용의 행태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자의 측근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측근이라는 이유로 특혜가 허용되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김용을 말려야 합니다. 김용이 지금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정청래 말을 듣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러한 비난을 겁나하겠습니까? 아니면 언론들이 김용 공천받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공당으로서의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을 겁난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김용이? 김용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적 논란과 불신에 쌓여있는 김용 공천 문제를 놓고 김용을
그러지 마라. 너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다음을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통령인 거죠. 대통령이 말려야죠. 왜 두고만 봅니까? 자기 최측근이라면서. 내 측근이라면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했던 그 김용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공천 문제를 놓고 그냥 당을 흔들고 있는데 대통령은 보고만 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대통령 또한 본인의 5개 재판을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중단시켜 놓은 상태에 있어서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인가요?